자, 요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하죠. 요 시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삼국 통일 과정부터 봅시다. 고구려하고 수나라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고구려 지역까지 확보를 해야지만 중국이 통일되었다라는 생각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과 고구려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건데,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세력을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라고도 하죠. 그런 역할을 숙명적으로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건데, 고구려하고 수나라는요, 의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살수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물리치게 되고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구려하고 당나라인데 그 대비하면서 천리장성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영계 소문에 정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갈 건지 아니면 당과 전쟁을 할 건지 두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영양왕은 친선 관계로 가자. 그리고 그 당시에 강경파였던 영계소문은 안 된다. 얘기하면서 둘이 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제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양왕을 몰아내고 보장왕을 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잡는 영계소문의 정변도 있었습니다. 요러는 와중에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당나라는 안 씻고요. 그래서 어디서 깨져요? 안시성. 당나라는 안 씻고요. 그래서 어디서 깨져요? 안시성. 외우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수나라는 살 수가 없어서 망했죠. 당나라는 안 씻는다. 안시성 되겠죠. 삼국 통일 과정 한번 봅시다. 이러는 와중에 신라는 이제 한강유역 차지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해요. 사실상 국가의 존립의 위기가 올 정도로 굉장히 큰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김춘추가 뭐 왜라든지 고구려에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외교적으로 어디를 가냐? 당나라에 갑니다. 이 당시 당나라에 갈 수 있었던 건 한강유역을 확보할 때 당항성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당항성을 확보해서 당나라에 갔고 이때 이제 당태종한테 갔죠. 이 당태종은 이제 안시성에서 진 당태종이에요. 계속 고구려를 그러니까 한쪽 방면에서만 공격하지 말고 위아래에서 공격을 한다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를 먼저 멸망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동강 이남은 신라에게 주세요라고 약속하면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이후에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때 부흥운동도 일어나요.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나라는 전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걸로 나당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신라가 이 당시에 기볼포와 매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요때 티벳 현재 티벳 그 당시엔 토본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공격한 것도 우리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통일하고 난다. 요 통일 과정에서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그게 무열왕이고요. 이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사만일통의식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한 건지 진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한 건지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통일되고 난 현상에서 고구려 백제의 옛 지배층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사만일통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를 옛 지도층들에게 관직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이 등장하게 되죠. 신문왕은 이제 문무왕의 아들인데 이 당시 이제 무열왕 문무왕까지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안쪽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적었는데 이 당시 이제 신문왕 때부터 뭐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생기냐면 그 전에는 왕은 성골만 됐어요. 근데
김춘추 무열왕 이후부터는 진골이 왕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무열왕제가 왜 왕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른 진골들도 있는데 이들이 왕이 되면 안 되고 무열왕제만 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게 김흥도련안입니다. 그거 진압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문왕은 문무왕은 이제 신성시하고 그 신성시에 대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문무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외를 맡겠다고 해서 경주 앞바다에 자기를 묻어달라 해서 동해에 자기 무덤을 쓰게 되는데요. 신문왕이 이제 실제로 요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용이 되어 만파식적이라는 이제 피리를 주게 되고 그 피리를 이제 주게 되고 이런 피리 귀한 피리를 주었어요. 이건 뭐 불면은 병든 자가 낫고 적이 물러가고 이런 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가문사 같은 절을 짓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신성화도 가능하고요. 이후에 이제 신문왕 때 말고 그 이후에도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이런 것들이 다 왕의 신성화 과정 속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 다음 국학을 설립합니다.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전근대사에서 학교는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유학을 배우면 행정에 능통한 충신이 되죠. 행정에 능통한 충신이 양성돼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죠. 그 다음 관료정과 노급인데요. 그 지역에 나는 모든 세금을 가져갈 수 있던 게 노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해서 수조권만 가질 수 있게 한 게 요 제도인데 먼저 뭐를 줬다?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이후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죠. 통치체제 정비로 가면요. 집사부라는 걸 만들어요. 기존의 이제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바로 밑에서 사무를 할 집사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왕권을 강화해 갑니다. 그래서 귀족의 회의 비중을 줄였다고 되어 있죠. 자, 지방행정 조직은 이제 커졌으니까 구주 또 5개의 4개의 작은 소경을 더 만들어서 사실 그 전에 2개 더 있었어.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 더 만든 거죠. 그래서 5소경 체제로 가게 되는데 수도를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소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소경 5개의 소경을 만든다. 기존에 2개가 3개인가 2개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만든 거죠. 추가해서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가 너무 이제 경주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경들을 만든 거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데는 한주예요. 한주가 좀 크죠? 한주 지역이 크고 특히 요 대동강 이남 지역, 요 지역 더 높게 보면 요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요 지역들이 이제 아무래도 당나라하고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고 요게 나중에 고려 왕조가 시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중앙은 구서당이라 해서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등을 평성하여 통합을 도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구분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인 부대, 고구려인 부대, 백제인 부대, 말갈인 부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 십정은요 구주였잖아요. 그럼 한 주에 몇 개씩? 한 개씩인데 한 주가 크니까 몇 정? 2정을 더하게 돼요. 그래서 총 10정이다. 자, 발해로 갑시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에 당나라의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돌고리 강을 공격하고 거란족이 봉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당의 통치를 약화되는 틈을 이용해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게 1698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를 성립했다 하는데요. 주요 왕들이 3명 있어요. 무왕, 문왕, 선왕. 싸움 잘하면 무왕, 글 잘 쓰면 문왕,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 선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왕은 장문유를 보내 산둥반도를 공격했고 돌결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이때
발해를 고구려라고 취합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본인들을 고구려라고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문왕은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중앙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선왕은 최대 영역을 확보했고요. 이 무렵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게 돼요. 지배층 분열이 조금 일어났고요. 거란의 침략으로 926년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민들이 고구려에 망명함으로써 민족 재통합이 일어나게 되죠. 발해 통치체제 봅시다. 발해는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여 삼성육부제를 정비합니다. 육부는 당과에 달리 유교식 명칭을 써요. 그래서 인, 의, 예, 지, 충 이런 명칭을 쓰고요. 이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세 개 묶어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원적으로 다스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좌사정, 우사정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요 좌사정, 우사정은 정당성에 있었어요. 정당성. 요 삼성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은 5경 15부 62주 굉장히 넓었죠. 그래서 각 부족의 독자적인 생활권으로 15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고구려 계승의식이에요. 발해에 보낼 때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했다고 밝혔고 본인들을 고구려 국왕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해 사신은 고구려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황제국을 포방해서 왕을 천손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인흥이나 대흥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문화와 융합된 발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했고요. 당나라 문화도 수용을 했고요. 말갈 토착 문화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종효 공주의 묘를 보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든지 종효 공주는 우리가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을 알 수 있다든지 그리고 말갈식도 발해 토기를 만들었다든지 라는 거죠. 이런 거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